이번에는 국회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국회 소식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로 지지하는, 그래서 열성 지지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국회에서 신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과연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행사였는지 자세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1000명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저 모임의 문파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뜻인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일단 모임을 가진 장소가 지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죠. 저기 한 450명 정도가 들어가는, 아마 뭐 정태근 의원님 잘 아시는 그런 장소일 것 같은데. 저 자리가 원래 국회의원들이 후원회 행사 이런 거 많이 하던 때인데 말이죠. 행사는 주로 거기서 출판 기념회. 국회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실내 공간일 거예요. 근데 저기에 지금 한 13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열기가 뜨거웠고, 문파라 하면 문재인 지지파 정도의 뭐 약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 모임을 주관한 데가 문꿀 오소리라고 하는 그 단체라고. 문꿀 오소리요? 예, 이게 이제 문재인과 벌꿀 오소리를 합성한 말 같아요. 그래서도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뜻이랍니다. 그게 말이죠. 예. 보수 진영에서 일베라고 하나요? 일간베스트나 이런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조금 비하하면서 부르는 표현을 스스로들이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당당하게 쓰겠다. 그래 좋다. 우리는 문꿀 오소리다. 이렇게 썼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말이에요. 저 벌꿀 오소리라고 하는 벌꿀 오소리요? 그 동물이 있는데요. 이 벌꿀 오소리가 벌꿀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벌꿀을 아주 좋아해서 이제 벌집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꿀을 가져다 먹는데, 굉장히 자기보다 등치가 큰 그런 동물들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뜻으로 남이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비하해서 불렀을지는 모르겠는데 기꺼이 그런 명칭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이제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신년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팬덤의 한 전형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윤태곤 시장,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을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보면 이른바 문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파가 있는데 저기에 오신 분들은 문파라고 했어요. 이 문파와 문파는 구분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 아까 벌꿀 오소리도 같은 개념이죠. 원래 그게 이제 물어뜯는다, 뭐 다른 짐승들 코를 이렇게 물어뜯는다라고 이제 비하해서 한 말인데, 그래, 우리 그러겠다, 물어뜯어버리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파하고 문파도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뭐 좋은 일이죠.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건 좋은 건데, 이렇단 두 가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정치인들도 보면은 이런 식의 행사들이 있죠. 규모는 훨씬 작지만. 근데 보통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야 약간 이렇게 조금 심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남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아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 행사는 거의 반공개적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속들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하고 괴리감이 너무 클 경우에는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껴버리는 게, 이 사람들한테 대한 괴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대한 괴리감을 느끼니까 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이게 열성 지지자들 말고 이게 중간에 이 핵심적으로 기획하는 분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영향력이 커지고 권력이 행사되고 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 뜻은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는 식으로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 두 가지 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파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고 있는데, 교수 박구영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이라고 하는 책을 지난해에 냈는데, 이낙연 총리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책을 소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박 교수가 노사모가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근데 노사모와 문파의 차이점은, 노사모는 실체가 있고 조직이 있었다.
그런데 문파는 조직이 없는데 분명한 것은 현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주권자 개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새로운 주권자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했던데 정태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노사모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일 당시에 활동하는 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지나치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조직의 실체가 없는 듯 하면서도 활동의 내용들은 뭐 온라인상을 통해서나 저렇게 오프라인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고 그것보다는 우리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뭐 문재인 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한테는 제 얘기가 뭐 귀담아 안 들리겠습니다만 정말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좀 대통령을 좀 놔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런 행사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당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지를 받는 뿐만 아니라 당에서 또 비판적인 문제가 되게 되면 그걸 잘 수용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저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청와대에 대놓고 비판적 문제 제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하기 시작하면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건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을 일정 정도 수용하고 역할을 만들어주고 이럴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층이 너무 열성적이고 강렬하니까 거기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어제 분위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토요일 분위기도요. 그제죠 아마. 토요일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 제가 기사나 또 민주당에 계신 분들, 청와대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노사모와 가장 큰 차이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열성 지지층이 있었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지지층의 외면을 받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더라. 가령 한미 FTA 체결 같은 경우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등을 돌렸단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때는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을 했고 더군다나 끝나고 나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이른바 패족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절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결말에서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태훈 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좋게 봐도 반반이에요. 찬성하는 잘한다고 하는 사람 절반이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 절반이거든요. 지금 윤춘호 시장이 그 말씀하셨으니까는 얘기 계속 이어가시면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보면 첫 주째 보면 이제 긍정보다는 부정이 지금도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후원하고 성원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저렇게 일방적인 목소리, 오직 꽃길만 걷도록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일시적으로 힘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 의견을 균형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지지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 반, 1년 8개월 동안 높은 지지율,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그 열성이 그 기반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말이죠. 동시에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특히 여권에 계신 분들은. 언론인, 기자들도 말이죠.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한 신문 기자가 SNS에 덤벼라 문바드라 이 얘기했다가 그 해당 언론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자는 기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여권, 청와대 이런 데 담당하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반응 이런 걸 염두에 두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원래 쓰고 싶었던 기사나 취재했던 기사들의 어떤 그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움츠러들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뭐
초기에는 그런 면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제가 자꾸 이중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앞서서 우리가 손혜원 의원 18원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뭐 문파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뭐 문자 혁명이다. 민주당 의원들, 그중에 손혜원 의원 같은 사람은 되게 상찬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말하자면 툴이지 않습니까? 이 무기를, 저 사람이 쓰는 걸 보니까 저게 되게 잘 나가는 무기구나. 우리도 이 무기를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결국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문재인 대통령의 뭐 유리, 분리를 떠나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분들이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물론 일반 지지자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전략적 사고를 하라고 하는 건 무리고, 그건 뭐 주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닌데, 이걸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좀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제 있었던 이 행사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반응들이었는지. 대강당을 빌려놓을 테니까 그래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나가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나쁜 경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힘을 모아주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김진표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말이죠. 이해찬 대표에게 밀렸는데 저 자리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뜨거운 반응이었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에 비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저 모임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에 서 있는 사람들만의 표로였으면은 김진표 대표가 탄생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김진표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옆에 오른쪽 옆에는 김종민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아마 전해철 의원도 참석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김진표 의원이 등장하니까 상당한 환호가 나왔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참석한 건 아니고요. 이해찬 대표의 이름이 불려질 때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30회 그 30회 정신을 말씀하셨거든요. 성실, 진실, 그리고 절실. 예, 저도 이제 앞으로 예. 싶은 게 있는 게, 이해찬 대표가 한때 이제 정치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민주통합당에 되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정치를 약간 떠나 있을 때는 이른바 문파들한테 정말로 인기가 좋았었어요. 별명이 대장부엉이였었죠. 예. 그 인터넷 카페에서 이해찬 대표 모셔가지고 막 이런 강연회도 하고 저리 가라였거든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 때 제가 생각해보면 이제 경제부총리로서 이제 뭐 판교에 부동산 학원을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참여정부 지지자들로부터 이 정부를 망치는 원흉이다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저 자리에서 말이죠. 저 자리에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는 말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제명하라.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의혹을 지금 파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반감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적어도 저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같은 당 식구다 이런 생각이 좀 덜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기사들, 현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발언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재명을 날리기 위해가 지금 조폭을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들리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되는 건데, 과거에 물론 예를 들면 한나라당에서도 이제 소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하고 왼수처럼 싸웠지요. 싸웠는데 지금 저런 지지 열기는 사실은 한편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분열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쪽에서 힘이 우월할 때는 잠복해 있다가 대등한 힘으로 가거나 또는 한쪽의 힘이 빠지게 되면 전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다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정당 내에서, 한 정치 세력 내에서 누구를 지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공격하고 배척하는 문화는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만든 행사 이름이 문파 라이브 에이드입니다. 라이브 에이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퀸의 라이브 에이드를 소재로 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열풍이 어느 정도 대단한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행사의 이름을 문파 라이브 에이드. 비슷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을 돕겠다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보헤미안 랩소디가 1000만 관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가 정말 장기 흥행하고 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정치 패널 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흘 뒤죠. 2019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과는 달라도 참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당시의 장면을 먼저 봐야겠죠?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례가 없었던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질문자를 직접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께서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이 주어집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웃음소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저 부분 가만히 들어보면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하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일단 지난해는 그래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제 사회를 이제 보긴 봤죠. 그리고 중간에 개입을 많이 중간에 했죠. 이제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지명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중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지금은 좀 더 나가서 이번에는 저런 중간에 도와주는 보조 사회자 역할을 아주 최소한으로 줄이고, 뭐 입장합니다, 아니면 뭐 퇴장하십니다라는 정도 알리는 이런 정도 역할을 홍보실에 누군가 할 테고요. 그걸 제외한 모든 과정을 한 7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끌어가면서 사회를 보면서 질문도 받고 그다음에 또 추가 질문도 받는 그런 방식으로 보다 또 좀 자유스러운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국민들 관심은 물론 형식에도 약간 뭐 관심이 있겠죠. 그렇지만 정작 관심 있는 것은 대통령이 신년 벽두에 과연 국민들에게 저 자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직접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한 게 지금까지 2번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기자들이 과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을 얼마만큼 질문하느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도 고민정 부대변인 사회는 본다고 하는데 사회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청와대 이야기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질문자를 직접 지정하고 뭐 일어난 지명받은 기자는 일어나서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질문하게 되고 대통령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기자가 다시 한번 후속 질문을 또 하고 뭐 미국식 그런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기자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손만 들어서는 안 될 텐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기자들의 이름과 소속사를 다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지난해에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었죠. 지난해 질문권을 받기 위해서 기자들이 했던 행동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저는 평창 올림픽에 개최되는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밀보 남궁창성 기자입니다. 수요외교 안보 분야 일단 1라운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자신문 성현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도 청와대 출입 기자 했죠? 예, 저는 질문한 적 있습니까? 많죠. 두 예. 대통령한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한테 해봤는데 그 두 대통령은 자기 말과 컨텐츠에 자신 있는 대통령이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근데 아쉬운 점이 그거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추가 질문이 없다는 거. 제가 A라고 질문했는데 두 분 다 그런 경험이 있던데 A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하고 B에 대해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답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뭐 아무래도 대통령도 사람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겠지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저런 형식을 절대 구애받지 않고 상당히 자유스럽게 하려고 했던 그 기억이 많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 정말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약속했던 것만큼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아쉽죠. 그러니까 뭐 저런 시도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가장 언론을 싫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균 한 월에 1.65회 하거든요. 비공식 간담회까지 하면 2번을 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99년, 2000년까지 매월 했었습니다. 김태종 온로비 사건 터지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하시는 것은 아주 좋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통령께서 기자실에 나오셔가지고 좀 직접 소통을 하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그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딱 5번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딱 5번을요.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월에 한 0.25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힘드시더라도,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한테는 언론이 좀 귀찮을 수가 있고 참모들한테는 그 기자회견이라는 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자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만큼 국민들한테 얘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 있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등 인선 발표할 때 청와대 출입기자도 있는 곳에 찾아와서 앞으로도 중요한 이런 현안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제가 직접 여기 와서 국민들, 기자분들 상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변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뭐 약속했던 것만큼 자주 못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국민들을 직접 상대할 수는 없다 보니까 청와대 출입기자들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대통령이 출입기자실에 쑥 들어와서 인사하고 궁금한 게 뭐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답변하고 뭐 이런 모습 보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에는 국회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국회 소식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로 지지하는, 그래서 열성 지지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국회에서 신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과연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행사였는지 자세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1000명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저 모임의 문파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뜻인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일단 모임을 가진 장소가 지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죠. 저기 한 450명 정도가 들어가는, 아마 뭐 정태근 의원님 잘 아시는 그런 장소일 것 같은데. 저 자리가 원래 국회의원들이 후원회 행사 이런 거 많이 하던 때인데 말이죠. 행사는 주로 거기서 출판 기념회. 국회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실내 공간일 거예요. 근데 저기에 지금 한 1,3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열기가 뜨거웠고, 문파라 하면 문재인 지지파 정도의 뭐 약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 모임을 주관한 데가 문꿀 오소리라고 하는 그 단체라고. 문꿀 오소리요? 예, 이게 이제 문재인과 벌꿀 오소리를 합성한 말 같아요. 그래서도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뜻이랍니다. 그게 말이죠. 예. 보수 진영에서 일베라고 하나요? 일간베스트나 이런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조금 비하하면서 부르는 표현을 스스로들이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당당하게 쓰겠다. 그래 좋다. 우리는 문꿀 오소리다. 이렇게 썼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말이에요. 저 벌꿀 오소리라고 하는 벌꿀 오소리요? 동물이 있는데요. 이 벌꿀 오소리가 벌꿀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벌꿀을 아주 좋아해서 이제 벌집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꿀을 가져다 먹는데 굉장히 자기보다 등치가 큰 그런 동물들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뜻으로 남이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하해서 불렀을지는 모르겠는데 기꺼이 그런 명칭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이제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신년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팬덤의 한 전형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윤태곤 시장,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을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보면 이른바 문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파가 있는데 저기에 오신 분들은 문파라고 했어요. 이 문파와 문파는 구분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 아까 벌꿀 오소리도 같은 개념이죠. 원래 그게 이제 물어뜯는다, 뭐 다른 짐승들 코를 이렇게 물어뜯는다라고 이제 비하해서 한 말인데 그래 우리 그러겠다, 물어뜯어버리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파하고 문파도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뭐 좋은 일이죠.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건 좋은 건데 이런 두 가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정치인들도 보면은 이런 식의 행사들이 있죠. 규모는 훨씬 작지만, 근데 보통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야 약간 이렇게 조금 심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남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아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 행사는 거의 반공개적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속들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하고 괴리감이 너무 클 경우에는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껴버리는 게 이 사람들한테 대한 괴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대한 괴리감을 느끼니까 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이게 열성 지지자들 말고 이게 중간에 이 핵심적으로 기획하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영향력이 커지고 권력이 행사되고 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 뜻은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는 식으로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 두 가지 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파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고 있는데 교수 박구영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이라고 하는 책을 지난해에 냈는데 이낙연 총리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책을 소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박 교수가 노사모가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사모와 문파의 차이점은 노사모는 실체가 있고 조직이 있었다. 그런데 문파는 조직이 없는데 분명한 것은 현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주권자 개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새로운 주권자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했던데 정태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노사모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일 당시에 활동하는 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지나치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조직의 실체가 없는 듯 하면서도 활동의 내용들은 뭐 온라인상을 통해서나 저렇게 오프라인상을 통해서나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고 그것보다는 우리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뭐 문재인 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한테는 제 얘기가 뭐 귀담아 안 들리겠습니다만 정말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좀 대통령을 좀 놔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런 행사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당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지를 받는 뿐만 아니라 당에서 또 비판적인 문제가 되게 되면 그걸 잘 수용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저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청와대에 대놓고 비판적 문제 제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하기 시작하면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건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을 일정 정도 수용하고 역할을 만들어주고 이럴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층이 너무 열성적이고 강렬하니까 거기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어제 분위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토요일 분위기도요. 그제죠 아마. 토요일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 제가 기사나 또 민주당에 계신 분들, 청와대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노사모와 가장 큰 차이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열성 지지층이 있었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지지층의 외면을 받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더라. 가령 한미 FTA 체결 같은 경우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등을 돌렸단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때는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을 했고 더군다나 끝나고 나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이른바 패족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절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결말에서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태근 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좋게 봐도 반반이에요. 찬성하는 잘한다고 하는 사람 절반이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 절반이거든요. 지금 윤춘호 시장이 그 말씀하셨으니까는 얘기 계속 이어가시면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보면 첫 주째 보면 이제 긍정보다는 부정이 지금도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후원하고 성원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저렇게 일방적인 목소리, 오직 꽃길만 걷도록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일시적으로 힘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 의견을 균형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지지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 반, 1년 8개월 동안 높은 지지율,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그 열성이 그 기반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말이죠. 동시에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특히 여권에 계신 분들은. 언론인, 기자들도 말이죠.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한 신문 기자가 SNS에 덤벼라 문바드라 이 얘기했다가 그 해당 언론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자는 기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여권, 청와대 이런 데 담당하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반응 이런 걸 염두에 두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원래 쓰고 싶었던 기사나 취재했던 기사들의 어떤 그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움츠러들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뭐 초기에는 그런 면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제가 자꾸 이중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앞서서 우리가 손혜원 의원 18원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뭐 문파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뭐 문자 혁명이다. 민주당 의원들, 그중에 손혜원 의원 같은 사람은 되게 상찬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말하자면 툴이지 않습니까? 이 무기를, 저 사람이 쓰는 걸 보니까 저게 되게 잘 나가는 무기구나. 우리도 이 무기를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결국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문재인 대통령의 뭐 유리, 분리를 떠나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분들이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물론 일반 지지자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전략적 사고를 하라고 하는 건 무리고, 그건 뭐 주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닌데, 이걸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좀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제 있었던 이 행사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반응들이었는지. 이 대강당을 빌려놓을 테니까 말씀드리세요. 그래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나가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나쁜 경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힘을 모아주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로 반드시 성공시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말이죠. 이해찬 대표에게 밀렸는데 저 자리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뜨거운 반응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에 비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저 모임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에 서 있는 사람들만의 표로였으면은 김진표 대표가 탄생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옆에 오른쪽 옆에는 김종민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아마 전해철 의원도 참석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김진표 의원이 등장하니까 상당한 환호가 나왔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참석한 건 아니고요. 이해찬 대표의 이름이 불려질 때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그 30의 안 하니까 30의 정신을 말씀하셨거든요. 성실, 진실, 그리고 절실. 예, 저도 이제 앞으로 예. 싶은 게 있는 게 이해찬 대표가 한때 이제 정치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민주통합당에 되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정치를 약간 떠나 있을 때는 이른바 문파들한테 정말로 인기가 좋았었어요. 별명이 대장부엉이였었죠. 예. 그 인터넷 카페에서 이해찬 대표 모셔가지고 막 이런 강연회도 하고 저리 가라였거든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 때 제가 생각해보면 이제 경제부총리로서 이제 뭐 판교의 부동산 학원을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참여정부 지지자들로부터 이 정부를 망치는 원흉이다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저 자리에서 말이죠. 저 자리에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는 말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제명하라.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의혹을 지금 파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반감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적어도 저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같은 당 식구다 이런 생각이 좀 덜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기사들, 현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발언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재명을 날리기 위해가 지금 조폭을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예. 얘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되는 건데 과거에 물론 예를 들면 한나라당에서도 이제 소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하고 왼수처럼 싸웠지요. 싸웠는데 지금 저런 지지 열기는 사실은 한편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분열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쪽에서 힘이 우월할 때는 잠복해 있다가 대등한 힘으로 가거나 또는 한쪽의 힘이 빠지게 되면 전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다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정당 내에서, 한 정치 세력 내에서 누구를 지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공격하고 배척하는 문화는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만든 행사 이름이 문파 라이브 에이드입니다. 라이브 에이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퀸의 라이브 에이드를 소재로 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열풍이 어느 정도 대단한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행사의 이름을 문파 라이브 에이드. 비슷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을 돕겠다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보헤미안 랩소디가 1000만 관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가 정말 장기 흥행하고 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정치 패널 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